밤밤 나온 국내 뉴스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요. 국내 뉴스들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역시 역대 2월 중 가장 많았지만 반도체, 철강 등 수출 증가폭이 더 커 3개월 만에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진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퇴출될 경우 해당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들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총 500여 대의 건설 장비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는 석탄 채굴을 위한 건설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판매 호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독주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C넷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폴더블폰 출시 계획을 2025년으로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각종 제재가 가해진 러시아가 이번에는 MSCI 지수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퇴출 시 해당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면 삼성증권에서는 외국인 자금 8조 원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LG 엔솔로 우리나라 수급 대형주가 얼마나 많이 꼬였습니까? 이 부분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전 세계에 공분을 사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MSCI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SCI 지수 연구 책임자인 디미트리스 멜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투자자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증시를 계속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를 하겠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MSCI는 러시아 루블화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경제 제재, 러시아의 거래 규제 등으로 러시아는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들의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이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이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붕괴를 우려해서 우선은 외국인들이 국내 유가증권 매도 금지 조치를 먼저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MSCI는 조만간 MSCI 러시아를 없애거나 아니면 MSCI EM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제거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MSCI는 MSCI 러시아 지수를 동결하고 지난달 발표된 2월 분기 리뷰에서 이제 편입된 종목들도 이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MSCI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일단 퍼포먼스 히트 맵이란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셀렉 마켓에 가서 이머징 마켓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이 선정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 선정해서 아시아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설정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쭉 나오게 되는데 현재 지금 1위부터 가장 많이 지금 MSCI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 1위를 비롯해 삼성전자 사실 제일 높죠. 32.13%라는 MSCI 비중이 들어가 있고요. 쭉 해서 맨 밑에 10위가 기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의 비중이 거의 3분의 1이 넘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러시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 포함되어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몇몇 개 기업에 밸런스가 맞춰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러시아도 MSCI에 현재 지금 포함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퇴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러시아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약 한 3.3% 정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12% 정도,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일단 MSCI EM에서 러시아를 빼고 러시아 그 자금을 나머지 국가의 비율대로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은 추종 자금을 약 1조 8천억 정도로 1조 8천억 달러 정도로 봤을 때 한화로는 약 한 8조 4천억 원 정도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1조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4조 달러가 추가적으로 이제 유입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탑 10개 기업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탑 10개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우선주,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KB금융, 포스코, 기아 이 정도 봤는데 현재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가능하신 종목 혹은 낙폭 과대 종목이 첫 번째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카카오는 낙폭 과대입니다. 뭐 그룹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 넘어가지고 카카오는 낙폭 과대 이제는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좀 관심 가지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B금융, 금융주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시크릿컬 꼭 가져가야 되니까 포스코까지. 그리고 포스코는 이번 러시아 문제라 엮였을 때 네온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에서 대체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KB금융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카카오, KB금융, 포스코 같은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번 수급 들어올 수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뉴스인데요. 아세아, 오세아니아 수주 릴레이 총 500대를 계약을 하면서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바닥이거든요.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번 수주 뉴스가 리스크 해소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그룹이죠. 이제 건설 기계 지주사인 현대제뉴인 소속 현대건설기계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500여 건의 건설 장비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이제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반구 최대 렌터업체죠. 이제 포터사에 중대형 굴착기 181대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22톤 굴착기를 320대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서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30% 정도 이상 늘어난 올해 3,300대 이상이 목표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 현대제뉴인의 또 다른 계열사죠. 이제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 현대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수주를 성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건설기계 보면은 최근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정유와 건설기계 효과로 창사 최대 실적을 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기업 같은 경우도 오래남을 지켜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6,600억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은 1조 8천억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제 대놓고 저평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104% 좋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1,339%이기 때문에 자금력도 충분하고 이제 부채비율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매수해 보실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시크릿컬 기업들, 특히 뭐 철강, 조선, 화학, 건설, 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포트를 한두 개 이상은 꼭 보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기업도 저평가 기업 라인에 한번 넣으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고 포트에 넣으실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뉴스인데요. 대표님, 핸드폰 못 쓰세요? 저 아이폰 있고요. 폴더블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이폰 쓰고 있는데요. 사실 폴더블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바꾸고 싶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네. 그런데 애플이 예상보다 2년 늦은 2025년에야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폰 1,400만 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글로벌리하게 폴더블폰 시장이 더 커지는 게 폴더블폰 관련주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폴더블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주 체제를 당분간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쯤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계획이 자꾸 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2025년 정도 발표 전망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애플은 시장성 등을 이유로 이제 폴더블폰 시장을 좀 더 관망하기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물론 시장성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시장성만의 문제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전체 그 글로벌 시장에 폴더블 폰의 점유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보니까 890만 대 정도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폴더블 시장 작지만 작은 폴더블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88%에 달합니다. 어쨌든 이 점유율 자체가 앞으로 이제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도 참가를 해주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뭐 중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OS 같은 경우는 다 중국 내의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의 어떤 점유율에 따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폴더블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이 정도 충분히 생산을 만들어내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점점 이제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싸움은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싸움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정말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그때까지 얼마나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술력으로 확실히 더 확보를 해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 제가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대형주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리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 가운데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수급이 너무 꼬여 있다는 부분이 유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까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가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이슈들이 좀 대외적인 이슈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뭐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BH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좀 고른다고 고민했는데 일단 시총이 6,5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산은 7,500억이죠.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104% 그리고 유보 비율 제가 좋아하는 유보 비율이죠. 돈 많습니다. 2,383%이기 때문에 BH, 삼성전자 관심 가지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BH FPCB 전문 업체죠. 관련 종목으로 픽해 주셨고요. 삼성전자까지 관련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팩트체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